자, 급수 계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나가게 했으니까, 이제 급수 중에서 이제 특별한 형태인, 이제, 덧셈 이제 다 중간에 특히 이제 부분분수처럼 다 사라지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특별한 우리가 개수가 짝수개인지 홀수개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그러한 내용의 어떤 급수를 좀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수와 극한이 어떤 관계성을 갖는지 그 내용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74번 보면요. 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자, 이렇게 해서 덧셈 뺄셈이 계속 교차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웃하는 항이 서로 사라지는 지금 모양새로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하나하나가 낱개의 항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근데 만약에 이 개수가 지금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해서 4개가 주어졌다고 칩시다. 4개. 짝수개. 그때는요. 얘 사라지고요. 제일 앞에 하나 남아있으면 제일 뒤에 하나 남아있겠죠. 부분분수가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중간부분을 다 뺄셈, 덧셈을 사라지게 하면 마이너스 9와 플러스 9가 상쇄되면 제일 앞에 하나 남아있으면 제일 뒤에 하나 남아있게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2개가 남아있는 꼴이고요. 만약에 개수가 이렇게 5개였다고 치면요. 마이너스 플러스 사라지고 제일 앞에 하나 남아있지만 제일 뒤에 남아있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라 그 내용입니다. 홀수계와 짝수계에 대해서요. 자, 그래서요. 이 내용이 만약에 홀수계가 좀 더 편하니까요. 만약에 개수가 홀수계라고 한다면요. 개수가 만약에 홀수라고 한다면 홀수계라고 한다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여기서 사라지는 것을 선생님 이제 밑줄로 묶어볼게요. 요렇게 상세가 되고요. 요렇게 2개가 상세가 되죠. 그럼 계속 상세가 되는 놈 이게 지금 하나 2개입니다. 2개. 그리고 요 제일 뒷부분도요. 마이너스 뭐에다가 3분의 4분의 다음 5분의 2개 나오겠죠. 다음 6분의 2개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어차피 n은 어차피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요. 우리가 굳이 막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요. 그냥 n번째라고 해서 얘가 세 번째, 얘가 3, 4, 5, 5로 써지고 6, 6으로 써지고 7, 7로 써지겠지만 그냥 어차피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그냥 n으로 써진다고 칩시다. 이렇게요. 마이너스 n분의 걔는 하나 적네요. n 마이너스 1. 그럼 더하기 다시 똑같은 건 똑같이 나오죠. 더하기 n분의 n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홀수계로 간다면 상쇄되는 것들 제일 앞에 거 하나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다 상쇄가 될 겁니다. 그죠? 나머지 다 지워지고요.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이 계산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 결과적으로. 리미트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다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2분의 1일 겁니다. 이 극한값은요. 리미트를 취했다고 씁시다. 리미트가 취할까요? 그래, 정확하게 씁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게 지금 홀수계의 상황이에요. 홀수계의 상황. 개수 홀수계. 그 결과가 2분의 1 나왔어요. 그런데 개수가 만약에 짝수계라고 합시다. 짝수계. 그대로 쓸게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 홀수계를 먼저 쓰는 게 좀 편할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쭉 해서 마이너스 n분의 n 마이너스 1 더하기 n분의 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갈 텐데 짝수계라고 한다면 자, 요거 지워지고요. 자, 제일 앞에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 지워지고 여기까지 지워지고요. 제일 뒤에는 얼마가 나왔죠? 마이너스 플러스 지워지고요. 여기까지 지워지고 하나가 더 있겠죠. 하나가 마이너스 그 다음이죠. n 플러스 1분의 n짜리가 하나 더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제일 앞에 플러스면 제일 뒤에 마이너스 4가 분명히 하나씩 살아있게 됩니다. 그죠? 짝수계라고 한다면. 그럼 거기에다가 어차피 리미트를 취할 거니까요. 중간은 어쨌거나 다 사라지긴 할 겁니다. 이렇게요. 똑같아요. 다 사라지긴 하는데 제일 앞에 하나만 남아있고 다 없어지느냐 아니면 제일 앞에 하나 남아있고 제일 뒤에 하나 남아있느냐 그거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붙였다고 치면 이 계산의 결과는 얘는 2분의 1이고요. 얘 리미트 값은 1이죠. 그래서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라서 2분의 1 빼기 1이죠. 1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 그럼 결국은 개수가 홀수계의 상황과 개수계가 짝수계의 상황의 결과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이 급수는
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것은 발산한다고 합니다. 발산한다고.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876번 보겠습니다. 876번에 지금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개수가 홀수계라고 합시다. 홀수계라고 한다면요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패턴이 쭉 가서 n 2분의 1 3분의 1 2개 4분의 1 2개 저 뒤에는 마이너스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여기가요 여기가 두 개씩 다 짝을 짓고요. 제일 앞에 하나만 남아있는 꼴이니까 이게 홀수의 상황입니다. 여기다 뭐 리미트를 붙였다고 쳤을 때 결국에 다 사라지고요. 다 사라지고 결과는 제일 앞에 거 하나만 1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짝수계라고 한다면 똑같아요. 리미트 n이 지금 무한으로 갈 때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쭉 가서 마이너스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인데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 항이죠. n 플러스 1분의 1이겠죠. 이렇게 지워지고요. 지워지고 두 개 지워지고 두 개 다 지워지고요. 제일 앞에 하나 남아있으면 제일 뒤에까지 하나 남아있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리미트를 취했을 때 n을 뭐한테 보내면 이 홀수의 상황은 당연히 1이고요. 짝수의 상황은 여기 1이죠. 그러면 특이하게 여기는 0이 되죠. n이 뭐한테 간다고 치면 여기는 0이잖아요. 그래서 특이하게 결과가 1로 나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상황이 똑같지만 상황이 제공된 어떤 모양새는 똑같지만 얘는 홀수계와 짝수계의 상황이 달라서 얘는 발산한다고 했고요. 얘는 홀수계와 짝수 상황이 홀수계가 짝수계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이 동일하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홀수계든 짝수계든 상관없이 급수값은 1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7번 같은 경우는요. 877번은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3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4 여기 3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5죠. 마이너스 4분의 5 더하기 4분의 5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낱개를 따로따로 줬다고 하면 이거는 이런 것처럼 홀수계와 짝수계에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괄호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것 자체가 하나의 항입니다. 요것 자체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은 개수계가 짝수계 상황이에요. 짝수계 상황. 그러면 어떻게 모양새가 나올 거냐면 이건 짝수계라고 딱 지정해 준 겁니다. 얘가 지워지고요 이렇게 지워지죠. 지워지는 걸 이렇게 할게요. 요렇게가 지워지고요. 요렇게가 지워지고 다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33, 44, 55 여기는 뭐 n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또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선생님 지금 밑줄을 괄호를 없다고 칩시다. 괄호를 없다고 칠게요. 괄호가 여러분 더 헷갈리게 하는 것 같으니까 괄호를 없이 보겠습니다. 이 모양새는 이렇게 지워지고요. 33, 44, 55 지워지고요. n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지워지고요. 제일 개수의 짝수의 상황입니다. 무조건 877번은 딱 괄호를 묶어줬으니까 괄호를 일부러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괄호를 일부러 지웠습니다. 개수계가 짝수의 상황만 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 지워지고요. 제일 앞에 하나 남아있죠. 그러면 제일 뒤에는 이 다음 모양새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하나 이렇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번짜리하고 마이너스 번짜리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여기 2분의 3이고요. 여기는 1이죠. 그래서 2분의 1로 우리는 짝수계의 상황에 대한 극한값만 급수값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2분의 1로 수렴하겠죠. 그 말이에요. 877번은 홀수계하고 짝수계 중에서 짝수계를 요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괄호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886번부터 이제 급수와 극한의 관계인데 여기서 하나 설명을 해보면 886번의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자, SN은요 우리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N까지 합을 보통 많이 표현하죠. A1부터 AN까지의 빠짐없는 어떤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A1, A2, A3, AN까지 합을 또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시그마를 써서 나타내기도 하죠. 시그마를 써서요.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이 SN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 A1부터 A2부터 이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N인데 그 L의 개수를 무한대로 보내겠다 해서 뒤에 점점점이 있다 이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 합을 시그마로 다시 쓰게 되면 이 내용은 시그마 일반항의 AN이죠. 이렇게 생긴 이런 수열의 합입니다. N은 어디서부터요? 1부터 무한대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는 시그마로 표현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SN의 극한값하고 AN의 극소값은 서로 같은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이 AN의 시그마가 AN의 총합이라는 뜻입니다. AN의 총합인데 그냥 무한대로의 총합. 그럼 결국은 SN의 무한대다라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886번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게 바로 AN의 총합입니다. 다른 말은 무엇이라고요? 그냥 SN이라고 쓰기도 한다고요. 대신 n이 무한대로 간다. 이게 바로 이 뜻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게 10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과 더하기 SN과 더하기 10의 값을 이제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중요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급수 AN의 급수값이 AN의 무한총합이죠. 이게 어떠한 값으로 수렴한다고 칩시다. 수렴한다. 뭐 어떤 값으로 존재하겠죠. 알파로 만약에 수렴한다면 이때 AN의 리미트 값은 그냥 단순 AN의 극한값입니다. AN의 총합이 어쨌거나 있다면 AN의 극한값은 0이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AN의 극한값은 0이어야 된다. 자, 이걸 그냥 받아들이기 편하게 예를 들자면 요놈의 대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우가 좀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대우를 생각해 보면 이놈의 대우는요,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0이 아니라면 0이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발사하던가 아니면 수렴하더라도 0이 아닌 다른 놈으로 수렴한다 그 뜻입니다. 아무튼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급수값은 시그마 총합과 AN의 총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다른 말로 발산한다 라는 뜻이겠죠. 존재하지 않는다. 이 대응 용계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그 기억력 디그리를 이제 보기 판단할 때 필요한 내용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 대응을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AN이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의 극한값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AN은 있기는 합니다. 1로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 AN을 한번 볼게요. 그럼 처음은요, 뭐 하나씩 한번 내려볼게요. 처음은 2분의 1이고, 그럼 3분의 2고요, 그럼 4분의 3이고요, 그럼 5분의 4고요, 그럼 6분의 5고요, 쭉쭉쭉쭉 해서 계속 더할 텐데요. 계속이요. 근데 저기 후반부에서는 AN의 극한값 1이니까 저기 후반부에서는 계속 1 더하기 이런 모양에서 1일 겁니다. 극한값이 1이니까 저기 AN의 후반부에서는 계속 1 이렇게 수렴한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긴 놈들을 다 합하라 이 뜻이니까 저기 뒷부분 보더라도 1 더하기 할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급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그냥 편하게, 알아두기 편하게. 근데 얘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수학적으로. 이 빨간색 부분을 선생님 증명하겠습니다. 빨간색. 자, 요게요. 다른 말로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이런 뜻으로 써도 된다고 했죠. 이런 뜻으로요. 즉, 증명입니다. 시그마 AN의 급수값, 그러니까 AN의 급수값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얘기. 다른 편으로 얘가 SN이죠. SN이 알파로 수렴한다 그 뜻이에요. 수렴한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극한에서 n번째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Sn-1의 극한값도 당연히 무엇이었어야 되니까 당연히 알파여야지 수렴한다는 뜻이겠죠.
n에서의 극한값이 알파면 다음 sn 플러스 1도 알파야 되고 sn 플러스 2도 알파야 되고 당연히 sn 마이너스 1도 알파야 되겠죠. 그래야 수렴하는 뜻이니까 이 뜻일 겁니다. 이 뜻. 그럼 선생님 이 두 개씩을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1 이퀄 오면 0이란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수열이 각각 수렴, 이거 수렴한다고 했어요. 각각 수렴하면 리미트는 따로 쓰던가 모아서 쓰던가 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리미트는 분명히 가능할 테니까. sn 빼기 sn-1이 우변 0이라는 뜻이에요. 알파 빼기 알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sn이 an의 총합이었으니까 이게 바로 an이란 뜻이죠. 그게 바로 0이었다는 뜻입니다. 즉 어떠한 급수의 값이 존재했다면 합이 존재한다면 an은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합이 존재한다면 합이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존재한다면 an은 무조건 0이었다는 거. 즉 이 합이 존재한다면 요건 얼마였다고요? 요것은 0이었었다고요. 0. 극한값이. 자, 보내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이제 대우명제인데요. 이 대우명제는 나중에 어떤 보기에서 다음 주에서 이 급수값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형태니까요. 그거는 뒤에서 이제 다시 살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an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10으로 존재한다고 했죠. 10으로. 이거는 총합이 10입니다. 총합이 10이라는 얘기는 이 SN은 무엇이라고요? 이거는 10이라고요. 10. 그런데 이 AN의 총합이 10으로 존재한다면 이 AN만은 얼마라고요? AN만은 0이라고요. AN의 극한값은 0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0 더하기 10 더하기 10으로서 우리가 답이 나와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이 내용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891번에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 이 2랍니다. 자, 이 뜻은요, 이렇게 생긴 것들의 총합의 결과물이 2다라는 뜻도 같지만요, 어떤 뜻도 같이 갖는다고요? 요놈의 극한값이 얼마? 요놈이 0이라고, 요놈이 0이라는 뜻도 같이 갖는다고요. 여기다 뜻도. 그런데 얘가 극한값이 얼마죠? 얘는 1이죠, 그죠? 얘는 1. 그 말은 뭐 얘가 극한값이 1이니까 결과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했을 때 an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이었어야 되죠. 이게 마이너스 2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서 왜 이 작업을 했냐면요. 문제에서 뜬금없이 어떠한 시그마의 결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an만 물어봤죠. an의 극한값만 물어봤죠. 그게 바로 이 내용. 여기가 합이 존재한다면 이 결과가 2다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얘가 0이다라는 것도 중요하다라 그 뜻입니다. 895번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an 더하기 2가 1이다라는 것 가지고요. 연합일 때 무엇을 계산하라고 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an 더하기 3n제곱 마이너스 2n 분의 an의 제곱 마이너스 2n제곱 이것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의 총합이 1이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의 총합이 1이라는 것도. 그런데 뜬금없이 여기서는 A의 어떤 총합을 물어보진 않았고요. 그냥 A의 극한값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죠. 이것도 얼마나 간다고요? 0으로 간다고요. 즉, 이 뜻 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n분의 an 플러스 2가 0이다라는 뜻도 가요. 이거 1이라고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값은 0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국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답하는 거죠. 우리가 극한의 변형에서 앞에서 충분히 했던 내용입니다.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게 n분의 an 더하기 2가 0이다라는 걸 이용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bn으로 시원하겠습니다. n분의 an 더하기 2를 bn으로 시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an을 무엇으로요? 2 이항하고요. n을 곱하면 bn-2 곱하기 n이죠. 이렇게 지금 표현하겠다는 의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표현할게요. bn으로 표현하겠습니다. bn으로.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를 지금 bn으로 쓴 거예요. 그럼 얘는 an은요 n 곱하기 bn 마이너스 2 더하기 3n제곱 마이너스 2n an은요 n 곱하기 bn 마이너스 2 그놈의 제곱 마이너스 2n제곱이라서 이거 정리해서 계산하면 돼요. 자, 물론 만약에 이 치환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해도 좋냐면요. 변형이 좀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바로 할게요.
얘의 극한값이 0이다라는 것은 여기 2니까 요놈은 바로 마이너스 2라는 뜻이죠. n분의 an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2라는 뜻입니다. 변형 없이 그냥 바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n분의 an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분자 분모를 n제곱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방법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센스가 필요한 얘기가 이거는 만약 이렇게 얘를 변형하겠다는 얘기는 여기 n제곱 나누면 얘는 n분의 an이 되고요. 여기 3이 되고요. 여기는 n분의 2가 되고요. 여기는 n제곱분의 an의 제곱이니까 n분의 an의 전체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얼마나 됐나요? 여기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 얘는 0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2가 돼서 최종 극한은 2가 되나요? 2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 여기를 여러분들이 모양새를 변형을 못하겠으면 아까처럼 그냥 bn이라고 해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지금 904번. 자, 904번에 a1-2 더하기 a2-2 더하기 an-2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가네요. 그럼 이것은 어떠한 수열을 더하다, 규칙적인 어떤 수들을 더하다니까 당연히 시그마로 표현해야 되겠죠. 자, 일반항 a1, a2 빼기, 그러니까 a1 빼기, a2 빼기, a3 빼기, 다 모양새가 an 빼기 뭐 여기 힌트 드렸죠. 이렇게 생긴 것들의 합입니다. 대신 몇 개를요? 무한개를요. 요 표현입니다.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값이 이렇게 수렴한대요. 그 수렴 값을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로 수렴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 요 놈을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여기에 힌트는요. 이것의 어떠한 합이 알파가 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그냥 리미트만 물어봤으니까 여기가 얼마라고요? 여기가 0이다라는 뜻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 말에는 an 빼기의 단순 극한값이 0이다라는 뜻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 여기가 2니까요. 여기는 얼마였겠어요? 2였겠다 그 뜻이 되겠죠. 자, 다음에 916번 봅시다. 916번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an 더하기 3bn이 18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an-2bn이 7을 만족할 때, 요놈일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구하시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의 값을 구하랍니다. 이 뜻이죠. 지금 얘가 각각 얼마나 됐느냐. 여기서는 시그마 자, 여기서 만약 여기서 리미트만 물어봤다고 치면 이 내용도 중요할 거예요. 요 놈의 총합이 18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것이 얼마라고요? 0이다. 리미트가. 그다음 여기에 총합이 7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게 얼마라고요? 요게 0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 리미트 값이.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AN의 리미트만 물어보고 BN의 리미트만 물어봤으면 그냥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물어보는 게 AN의 시그마, BN의 시그마 물어봤으니까요. 여기서는 이 극한값이 0,0이다라는 것을 관찰하지 말고요. 이 시그마를 관찰하랍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의 특징은요. AN과 BN의 시그마가 지금 존재한다고 했으면 문제의 단서 조건이. 그럼 얘를 시그마의 특징으로 분리하게 되면요.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항 분리하고 계속 튀어나오게 할 수 있죠. 5 an 더하기 3배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것이 18이다. 라는 뜻과 밑에 것은요. 동일하게 3배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2배의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 결과가 바로 7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 놈을 그냥 큰 a로 볼게요. 요 놈을 큰 b로 볼게요. 그러면 다시 요거 무슨 뜻이냐면요. 5a 더하기 3b가 18이고요. 요 놈은 3a-2b가 7이라는 그 뜻이니까요. 요거 두 개 연립하면은 라지 A, 라지 B가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얘고 얘가 되겠죠. 단순하게 시그마의 성질을 그냥 물어보고 단순하게 그냥 합을 그대로 물어보고 이 합이 18이다라고 이 합이 7이다라는 걸 그대로 물어본 겁니다. 리미트가 아니라요. 다음에 927번에 다음 보기 중에서 수렴하는 것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수렴하는 것을 골라. 기억 보기.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n 플러스 1분의 2n이고요. 자, 니은 보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디귿보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점 n분의 1이죠. 그럼 여기 헷갈리니까요. 이건 미리 계산하겠습니다. 이거 시그마 없이 바로 암수 나와야 되죠. 얼마요? 2분의 n 플러스 1이요. 자, 그럼 번분수까지 해결할게요. 여기 먼저 2 올라오게 이렇게 디귿보기가 바로 이 보기입니다. 그럼 하나의 보기가 더 있다고 하고 선생님이 예를 들게요. 리을 보기가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예를 들어서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 4개 리을 보기가 없는데요. 이 4개 보기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수렴하는 곱수를 찾아야 돼요. 자, 이 급수, 이 무한 시그마는 있냐 없냐를 판단하려면 직접 이 계산의 결과를 다 원칙적으로는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이 계산이 해봐야 되고요. 이 계산을 해서 있으면 그 값이 답이고 없으면 발산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계산해서 있으면 그 값을 극한값이라고 하면서 수렴한다고 할 테고요. 없으면 발산한다고 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매번 다 구해보느냐, 여기서 빨리 고려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미 탈락인 경우, 수렴해서 이미 탈락인 경우에 보기가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5개라고 한다면 한 2-3개 정도는 이미 탈락이라고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여러분의 대응 문제죠. 이 무한 시그마가 존재한다면 AN은 0이었어야 되죠. 여러분의 대응은요, AN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 이 뒷부분이 0이 아니면 이 합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뒷부분이죠. 이 뒷부분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니트 값 쳤을 때 이게 0이 아니면 이것은 무조건 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요놈의 극한가 얼마가? 여러분 리미트만 보세요. 이거 시간 신경 쓰지 말고요. 여러분 리미트 얼마죠? 3분의 2죠. 요것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3n 플러스 1분의 2n이 3분의 2라서 0은 아니죠.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합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미 이것은 탈락입니다. 이건 수렴할 수가 없어요. 수렴할 수가.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요, 여기다 리미트를 취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 얼마인가요? 이건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얘기해서 그냥 0이죠. 그럼 0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렴할 기준을 만족했습니다. 수렴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0이 아니면 발생하지 않는 거지. 0이 아니면 합이 없는 거지. 0이라고 해서 합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0이 아니면 일단은 탈락이지, 0이라고 해서 그러면 너는 수렴하겠구나 라고 해서는 안 돼요. 0이 되는 건 이것도 0이죠. 여러분의 리미트가 0이죠. 이것도 리미트 값이 0이죠. 그러면 이 세 개는 0이기 때문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뭐 해봐야 돼요? 아까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다 구해봐야 한다고 했죠.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없는 것을 굳이 구하려고 시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미 빨리 탈락을 했어요. 그럼 얘는 직접 구해봐야 됩니다. 자, 구할게요. 그럼 얘는 앞에서 했던 이제 급수 내용입니다. 자, 뭘로 바꿀까요? 유료화해서 더 샘플에서 바꿀게요. 유료하게 되면 여기에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을 분자 분모에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얼마나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요 유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유리화가 되나요? 이렇게 유리화가.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씩 배열해 보면 하나씩 배열해 보면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쭉 해서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쭉쭉쭉쭉 다 사라지고요. 이것은 마이너스 1 앞에 하나 남고요. 제일 뒤에는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남고요. 거기다 이제 시그마 계산한 겁니다. 거기다 이제 무한으로만 취하면 되겠죠. 무한으로만 보이네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이 루트 n 플러스 1이 무한대로 가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무한대니까 결국 이것은 계산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무한대가 나오는 겁니다. 얘는 무한대가요. 따라서 얘는 0이었기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구해본 겁니다. 그런데 직접 구해봤더니 불행한 게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렴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고요. 자, 이것도 할게요. 자, 이것도 일단 0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해보면요.
부분 바로 할게요. 두 배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얘도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쭉 해서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지금 부분은 산 겁니다. 중간 다 사라지고요. 제일 앞에 1 남고요. 제일 뒤에 이렇게 남고요. 거기다 리미트 취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두 배는 여기 그대로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구해본 거예요. 즉 구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n이 무한대로 여기가 0이 되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2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영어로 받고 이것도 영어로 받습니다만 그 계산의 결과가 얘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 계산의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발산이고요. 얘는 수렴이라고 최종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볼게요. 이것도 0이죠. 3분의 2의 n제곱은 0이잖아요. 등비수열. 밑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면 요놈은 분명히 3분의 2의 1제곱 더하기 3분의 2의 2제곱 더하기 쭉 해서 3분의 2의 n제곱인다. 거기다 무한대로 할 거야. 리미트 n 무한대로 계산하겠죠. 지금 시간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산 결과는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렴 조건 하에 있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이미 요놈은 우리가 얼마나 공식으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값 3분의 1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어렵지 않게 바로 그 결과치가 바로 얻어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은 어떠한 급수를 여러 개 두고서요. 그 중에서 수렴하는 것과 발산하는 것을 골라내라고 한다면 일단은 수렴할 근거가 없는 것, 즉 여기가 0이 아닌 것은 일단은 그냥 고려 대상이 되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탈락. 그러면 0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직접 다 계산을 해봐야 발산하구나, 수렴하구나 결론이 얻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배울 것 같아요. 어떠한 급수값이 있다면 이것은 0이고요. 그것의 대우명제를 활용해서 어떠한 급수의 어떤 수렴과 발산의 여부를 좀 빨리 판단하겠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